고려대학교 프로그래밍 1 COSE 101 수업입니다. 오늘은 C 언어의 제어문 루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루프란 C 언어에서 이제 반복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명령어로서 for문, while문, do while문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먼저 while 루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는 걸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ummin.c 파일입니다. summin.c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ummin.c 파일의 경우 숫자를 차례대로 입력받아서 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실행을 해서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하고자 하는 숫자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입력을 합니다. 더하고 싶은 수를 계속 입력하다가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원한다면 Q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입력된 수의 합에 대해서 출력을 하고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당 작업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를 저장하기 위한 세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num이라는 변수가 있고 sum은 지금까지 사용자가 입력한 변수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status는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가 종료하는 것인지 아닌지 상태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입니다.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printf를 통해서 메시지를 출력하고 숫자를 입력받습니다. 자료형이 롱이기 때문에 scanf를 사용할 때 %ld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num이라는 변수를 전달하면서 앞에 앰퍼샌드를 사용해서 올바르게 이 num 안에 값이 저장될 수 있게 지정합니다. 그리고 while 루프가 시작됩니다. while 루프는 앞서서 한번 여러분들 보셨죠? 그래서 while 루프를 통해서 이 조건이 참인 동안 아래 밑에 있는 블록을 수행하게 될 텐데요. scanf의 경우 값이 올바르게 저장되면 스테이터스에는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num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들어있게 되죠. 즉 num에 값을 넣는 작업이 성공하면 scanf의 리턴 값은 1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숫자를 올바르게 입력했다면 스테이터스는 1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num을 입력할 때 숫자가 아니라 Q와 같은 문자 또는 사실 Q가 아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A와 B, C 이런 문자를 입력했다면 스테이터스에는 1이 아니라 0이란 값이 입력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숫자를 입력했다고 한다면 스테이터스는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을 sum에다가 더해서 누적시켜서 저장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숫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num을 받고 스테이터스 변수에 올바르게 값이 입력됐는지 상태를 저장합니다. 한번 반복이 끝났으면 다시 이 위치로 와서 반복을 더 할 것인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입력했던 것이 숫자라면 스테이터스는 1일 것이고 이전에 입력했던 값이 숫자가 아니었다면 스테이터스는 0이란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숫자를 입력하는 동안 계속해서 sum을 할 것이고 그리고 메시지를 더 출력해서 그 다음 숫자를 입력받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숫자가 아닌 문자를 입력하면 마지막에 지금까지의 sum을 출력하면서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됩니다. sum의 변수는 롱이기 때문에 %ld를 사용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해당 코드에서는 사용자의 값이 입력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스테이터스라는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스테이터스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계속 반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테이터스 변수를 지우고요. 그러면 반복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가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바로 while문의 검사 초기하는 부분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넣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스테이터스 부분을 지워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를 출력하고 사용자에게가 입력한 값을 저장하는 것과 동시에 리턴되는 값을 이용해서 반복할 것인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값을 더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 다음 값을 저장받으면서 항상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멈출 것인지 체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볼 텐데요. 자, wen.c 파일입니다. 자, wen.c 파일을 가져와서 이제 붙여놓고 프로그래밍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n.c 파일을 보게 되면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n이란 변수인데요. 이 while문은 n의 값에 따라서 반복을 하거나 종료되거나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보게 되면 이 n이란 변수가 7 이하일 때만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코드를 보게 되면 n의 값을 한번 출력을 하고 n의 값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n의 값을 확인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이겁니다. n의 값이 여기서 이제 증가되는 게 되는데요. 그렇죠? 반복을 통해서 n의 값이 증가되는데 n의 값이 7이 딱 되는 순간 이 방법문을 빠져나가는가 아니면 아래에 있는 이 now n이라는 부분이 실행되는지의 여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실행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7로 바뀐 다음에 now n은 7이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하게 됐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n의 값이 7이라고 바뀌는 순간 이 아랫부분을 수행하지도 않고 바로 종료되는 게 아니라 바뀌더라도 끝까지 블록 끝까지는 수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당 위치에서 더 이상 반복을 할지 말지 체크를 하고 그때 이 while문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즉 while문의 반복 조건은 항상 체크되는 것이 아니라 블럭이 끝나는 시점에 그 다음 반복을 수행하기 전에 그때 체크된다는 것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예제는 while 1.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1.c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해당 코드를 보게 되면 n이란 변수가 있고 n이 3보다 작을 동안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n의 값을 증가시키고 이 작업을 반복하려고 의도했던 코드로 보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은 그렇게 작동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n의 값을 증가시키는 것 역시 이렇게 블록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원하는 대로 작동됐을 텐데 그만 이 블록을 쓰는 것을 까먹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프로그램은 n이 0이기 때문에 한번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도 n의 값은 여전히 0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프린트를 이제 하게 되는 작업을 수행되겠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언제 멈출까요? 멈추지 않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F5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n은 0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뒤로 와서 빨간 버튼 눌러서 강제로 종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while문을 쓸 때 블록을 빠뜨려서 하나의 문장만이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코드를 보게 되면 n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의 값을 증가시키면서 이 n의 값을 출력하고자 했던 것이 원래 의도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printf가 있어야 될 위치에 세미콜론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완전히 의도치 않은 방법으로 작동될 텐데요. 자, 이 세미콜론이 바로 반복해야 될 본체가 되어버리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n이 3보다 작은 동안 이 아무것도 없는 작업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 수행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n의 값을 여러 번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while문 종료된 다음에 n을 딱 한 번 출력하게 됩니다. 먼저 수행을 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은 4다라는 것을 출력했습니다. 일단 이때 이 n이 4라는 것에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프로그램에서 n은 3보다 작을 동안만 반복하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n이 4가 됐을까요? 해당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소스 코드를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반복하는 동안 n의 값을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번 n이 어떻게 해서 4가 됐는지 코드 설명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n은 처음에 0입니다. 그러면 이 while문 안에서 이 참인 것을 체크할 때 n 뿔뿔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n의 값은 증가될 텐데요. 증가되기 전에 이 n의 값이 먼저 사용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체크되냐면 0은 3보다 작은지로 체크가 되게 됩니다. 0은 3보다 작으니까 참이고, 그리고 그 다음 명령문을 수행하겠죠. 이때 이 명령문을 수행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n 뿔뿔이었기 때문에 n의 값이 1 증가되겠죠. 그렇죠. 앞서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후위 연산자의 경우 먼저 n을 사용한 다음에 그 값을 증가시키는데 이 안의 부분은 완전 표현식이었죠. 그렇죠. 그러므로 다음 문장 넘어가기 전에 n의 값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rintf를 하는데 위에서는 n이 0으로 사용됐지만 이 순간 이 부분쯤에서 n의 값은 1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n의 값을 출력할 때는 1이 출력되게 되겠죠. 1이 출력되고 n은 1인 상태에서 다시 이쪽에 옵니다. 1은 3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참임으로 다음 문장을 수행하겠죠. 그러면서 이 값을 출력할 때는 n이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2인 상태로 다시 와서 2는 3보다 작으니까 이 아래를 출력할 텐데 이 표현식을 벗어나면서 n은 표현식을 벗어나기 전에 n의 값이 증가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n이 3이 될 거고 3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n은 3인 상태로 여기 왔는데 어떻게 되나요? n 뿔뿔 하게 되니까 3은 3보다 작다. 이거는 틀린 얘기죠. 그러므로 이 아랫부분을 수행하지 않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표현식을 벗어나기 전에 n 뿔뿔이 되어 있기 때문에 n은 4라는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n은 4다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에 출력을 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되겠죠. 실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n은 0부터 출력된 게 아니라 n은 1이다, 2이다, 3이다, 4다라는 것까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while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식, 관계 연산자와 관계 표현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cmp flt.c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mpare plotting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소스 코드인데요. 이 소스 코드는 이 원주율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이제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원주율은 흔히 알려져 있듯이 3.14159로 이제 계속되는 이제 실수인데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이제 원주율 값을 입력하는데 3.1415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충분히 근접하게 이제 맞췄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 만약에 3.14까지 출력을 하게 되면 좀 이제 충분히 근접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보이면서 다시 계속 시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59까지 안 썼지만 5까지만 쓰더라도 어느 정도 맞았다라고 이렇게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그램 내부에서는 원주율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const 더블 answer로 3.1415라는 변수의 값을 넣었습니다. 이 answer의 경우에는 앞으로 바뀔 일이 없기 때문에 const라는 키워드를 써서 이 뒤에서 이 answer라는 키워드가 바뀌지 않는다, 즉 상수다 라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이 const라는 키워드는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상수의 경우는 const라는 키워드를 써주는 게 좋은데요. 보통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는 것을 방지함도 있지만, 처음 이 소스 코드를 본 사람이 const라는 키워드가 나타나면 이걸 보고 이 변수는 상수다 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키워드들은 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자, answer라는 것에 변수의 값을 넣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저장할 response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출력을 하고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저장합니다. response는 더블형이기 때문에 %lf를 이용해서 이제 response의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while문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봤더니 response에서 answer를 뺍니다. 그러면 이 두 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fabs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 함수는 math.header 파일 안에 들어있는 함수입니다. 바로 플로팅 포인트의 절대값을 계산해주는 함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리스판스와 앤서의 차이의 절대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차이의 절대값이 0.0001보다 크다면, 즉 오차가 크다면 계속해서 아래 작업을 반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을 맞췄다면 아래로 넘어가서 메시지를 출력하고 끝내게 되는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true와 false에 대한 예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 true발과 false발이라는 int형의 변수가 있습니다. true발의 경우 10이 2보다 큰가 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것은 참이죠. 그렇다면 참이라는 값이 true발에 들어갈 거고, 10이 2와 같은가에 대해서는 false가 false발에 들어가겠죠. 자, 그렇다면 printf를 통해서 true발과 false발이 가지고 있는 값을 정수로 출력을 해보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rue의 경우에는 정수로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false의 경우에는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우변에서는 이제 true 값과
폴스 값이 나왔는데 이것이 정수 변수에 저장될 때는 1과 0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결과는 1입니다. 그래서 정수로 변환될 때 그 값이 1과 0으로 바뀐 게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해서 실행하더라도 1과 0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C 언어에서는 true, false를 1과 0이라는 정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는 것을 이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예제는 truth.c 파일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를 살펴보면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n은 지금 3으로 값이 초기화되어 있고요. while문을 안에 이제 참과 이제 거짓을 판단하는 조건이 들어올 텐데 이 n이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즉 정수값이 사용된 거고요. 그런 다음에 보면 이제 출력을 하게 되죠. %ed는 true다. 참이었으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이 printf를 수행했겠죠. 그러면서 n의 값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ed is false가 이제 출력되게 되겠죠. 왜냐면 while문이 끝나서 이쪽으로 넘어왔을 테니까 그래서 n이 가지고 있는 값을 이제 false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결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3은 true로 취급되고 2도 true, 1은 true, 0은 false입니다. 신기하게도 이제 그 뒤에서 살펴볼 텐데 -3도 true고 -2도 true고 -1도 true고 0은 false입니다. 자, 소스 코드로 돌아가서 자, n은 -3부터 시작을 해서 반복을 하는데 바로 n 값이 그대로 사용되었죠. 그래서 -3일 때 이 조건을 만족하므로 여기 안에서 n의 값을 -3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후인 연산자로 있기 때문에 -3은 이제 -2로 여기서 이제 바뀌겠죠. 그렇죠. 세미콜론 전에 그러니까 세미콜론 전에 이 n의 값은 이제 2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n은 -2는 참이니까 또 출력이 되고 그리고 -1도 참이니까 출력이 되고 그리고 0일 때는 참이 아니니까 바로 아래로 내려와서 0은 false다가 출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C 언어에서는 0은 false고 그 외의 모든 수는 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trouble.c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rouble.c 파일을 살펴보면 그 우리가 앞서서 봤던 예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제냐면 사용자한테 이제 숫자를 입력받는데 그 사용자가 Q를 입력할 동안 계속 입력받고 맨 마지막에 그 더한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제 답을 말해주고 있죠. 비주얼 스튜디오가 여기 while문 안에 스테이터스는 1이 부분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앞서 나왔던 예제에서는 여기가 는이 아니라 바로 는이었습니다. C 언어에서 스테이터스가 1과 같다를 비교하는 연산자는 이렇게 는인데 만약에 는을 하나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1이라는 값이 스테이터스에 들어가고 스테이터스가 갖고 있는 1이라는 값이 남게 되어서 이 while문은 항상 참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이 같은지 비교할 때는 실수로 는을 하나 이렇게 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꼭 이렇게 두 개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가지 연산자를 배웠기 때문에 관계 연산자를 포함해서 연산자들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표를 보게 되면 연산자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 연산자들은 위에일수록 우선순위가 높고 아래로 갈수록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가로가 되겠죠. 그래서 가로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라 이게 음수인지 양수인지 나타내는 부호 연산자, 그리고 증가 연산자, 플러스 플러스, 이제 감소 연산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새로 배웠던 사이즈 오브 연산자, 이런 애들이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곱셈, 나눗셈, 나머지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고요. 그 다음에는 덧셈, 뺄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칙 연산의 경우 곱셈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오는 연산자가 바로 관계 연산자들입니다. 이렇게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값이 같다, 그리고 같지 않다, 이렇게 관계 연산자들이 이 위치가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계산된 값을, 변수의 값을 넣는 대입 연산자가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연산자들은 결합 방향이라고 있는데, 결합 방향이 필요한 이유는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는 연산자가 여러 개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마이너스나 플러스, 뿔뿔, 마이너스, 사이즈 오브, 이런 연산자들은 우선순위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순서로 실행되냐? 그것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행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칙 연산인 곱셈, 나눗셈, 나머지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 연산자들이 수행되게 됩니다. 덧셈, 뺄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연산자들이 우선순위가 같을 때는 결합 방향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여러분들은 while을 통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반복문인 for loop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위트 1.10 파일과 스위트 2.10 파일을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트 1.10 파일을 보게 되면 반복을 합니다. 보면 넘버는 22로 되어 있고 시작은 1입니다. 그래서 이 카운트는 계속 증가될 것이고요. 그래서 넘버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프린트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while문의 경우 이 반복을 하기 위해서 몇 번 반복할지를 저장하는 변수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변수는 계속 이제 증가되게 됩니다. 계속 증가되고 특정 수 이하가 되면 반복을 마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반복을 할 때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 즉 무한히 반복하다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while문보다 for loop을 사용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스위트 2.10 파일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바로 이제 for loop인데요. 딱 봐도 이전 스위트 1.c에 있는 코드보다 스위트 2.c에 있는 코드가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훨씬 더 깔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행되는지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변수는 똑같이 있습니다. 몇 번 반복할지와 그리고 현재 반복 횟수를 저장하는 카운트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포문의 경우 이 괄호 안에 while문의 경우에는 참인 조건이 딱 하나만 있었죠. 근데 forloop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영어로 따지자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코드와 이제 연관되어 생각해 보자면 이 가운데 부분은 아랫 부분을 반복하기 위한 조건이 들어갑니다. 즉 while문에서 사용되었던 참일 때의 조건이 이 아래 부분에, 지금 음영된 표시된 부분에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그걸 기준으로 왼쪽과 이제 오른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왼쪽은 바로 이 포문을 들어서면서 딱 한 번만 실행되는 코드입니다. 즉 값을 초기화하는 용도로 적절하죠. 그리고 요것은 반복을 위한 조건이었고, 마지막은 한 번 반복을 끝난 뒤
수행해야 될 작업이 여기에 위치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다시 설명해 보자면, 먼저 카운트는 이제 아무런 값이 할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폼은 딱 들어섰을 때 카운트는 1의 값이 카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위치에 와서 카운트는 1이 넘버 22보다 작죠. 참을 만족함으로 아래에 내려가서 출력을 한번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는 데는 이쪽 부위입니다. 그래서 카운트 값은 1이었는데 이제 2로 증가되죠. 2로 증가된 다음에는 다시 여기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서 수행할지 체크를 합니다. 카운트 현재 2이고 넘버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또 만족함으로 아래에 가게 됩니다. 즉 그 이후에는 수행하고 여기 들렸다가 조건 확인하고 아래 내려갔다가 수행하고 조건 확인하고 아래 내려가는 것을 작업을 반복하다가 카운트가 23이 되었을 때, 증가되어서 23이 되었을 때 여기 와서 넘버보다 작지 않다는 말이 이제 더 이상 거짓이 되므로 벗어나서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됩니다. 즉 포문을 잘 살펴보면 몇 번 반복해야 될 횟수가 이제 지정되어 있을 때 훨씬 더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반복 코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포큐브.c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큐브.c 파일은 보통 앞서서 이제 제곱까지는 해봤는데 이번에는 세제곱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하면 이렇게, 자, 1을 세제곱하면 1, 2를 세제곱하면 8, 3을 세제곱하면 27, 이렇게 해서 6까지 이렇게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포문으로 구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숫자를 저장하기 위한 넘버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 넘버에 맨 처음에 1이란 값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num이 6보다 작을 동안 아래에 있는 내용을 반복할 것이고요. 반복을 뭐 하는지 봤더니 그 num이란 값을 출력을 하고, 그리고 num을 3번 곱한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num은 현재 1인데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넘버 값은 2로 증가됩니다. 이 부분은 완전 표현식이어서 값이 증가된 다음에 여기에 와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2는 6보다 작으니까 아래 반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넘버가 이제 마지막에 출력을 했을 때 6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넘버는 여기에 와서 7이 됐겠죠. 7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넘버가 6보다 작다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제 종료되는 그러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포 다운이고요. 포 다운 코드를 이제 복사해서 이제 어떤 것인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카운트다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5, 4, 3, 2, 1 하고 이제 출발, 이렇게 하는 이제 카운트다운인데, 지금 이것도 이제 시작하는 값과 이제 종료되는 값이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포문을 이용해서 구현하면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특이한 게 값이 감소되었죠. 그래서 이제 세크 값은 처음에 5로 초기화되어 있고, 이제 반복 조건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세크가 0보다 클 동안 계속 하는 거고, 그리고 한번 반복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세크 값을 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5였고 그 다음 반복할 때는 4고 3이고 2이고 1이고, 그리고 1일 때 printf로 출력하고 0이 되면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은 출력되지 않겠죠. 이렇게 포문을 이용해서 이제 값이 감소되는 형태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예제는 포C3s.c 파일입니다. 자, 일단 카피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쓰여져 있는데요. 보면 2, 15, 28, 41, 54 간격이 13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문은 일씩 증가하거나 일씩 감소하는 용도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C3이 증가하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즉 포문의 경우 시작값과 그리고 시작할 때 수행되는 파트, 그리고 반복하기 위해서 참인지 체크하는 파트, 그리고 반복이 끝난 뒤 실행되는 파트를 자유롭게 쓸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포점 차입니다. 자, 이 코드를 실행하면, 자, 실행된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A의 ASCII 밸류는 97이고 쭉쭉쭉 출력해서 Z의 ASCII 밸류의 값은 122이다 라고 이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짧은 코드로 해당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를 저장하기 위한 ch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ch라는 변수에 A라는 문자를 처음에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반복 조건을 봤더니 ch가 z보다 작을 동안 반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ch는 현재 A라는 문자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출력을 할 때 A라는 문자를 출력하고, 그리고 이 A라는 문자는 이제 숫자로 어느 값인지 이제 출력되게 한 거죠. 즉 ch라는 값을 한 번은 문자로 취급해서 출력하고 하나는 숫자로 취급해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캐릭터 변수는 덧셈 뺄셈이 가능합니다. 사친여상이 가능해서 왜냐면 이것은 이제 실제로는 이제 숫자니까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숫자니까 이렇게 %D로도 이제 출력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숫자이기 때문에 한번 반복을 한 다음에 그 ch 문자의 값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근데 ASCII 코드상 A보다 하나 더 큰 값은 B입니다. 그래서 ch는 이제 B가 되고요. 그래서 B는 이제 Z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언제까지 반복하냐면 ch가 Z가 됐을 때까지가 되겠고, Z 너머의 문자가 되는 순간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되겠죠. 자, 이걸 이용해서 문자를 A부터 Z까지 ASCII 코드 값과 문자를 같이 출력하는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지오.c 파일이고요. 포지오.c 파일을 메인에 카피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의 빚은 현재 $100입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서 빚이 $110로 됐고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그 빚은 $121가 되었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증가량이 어떻습니까? 10%씩 증가됐죠. $100의 10%가 증가돼서 110이 됐고, 110의 10%가 증가돼서 120이 됐고, 121의 10%가 증가돼서 133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포문으로 이제 구현 가능한데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먼저 빚을 100으로 설정하고 난 다음에 이 빚이 150이 되기 전까지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출력을 한 다음에 매번 이제 빚이 증가되는 양은 기존에 있던 것에다가 1.1을 곱하면 되겠죠. 포문은 이제 뒤에서 이제 빚이 그냥 플러스로 될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도 되고 이처럼 곱셈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orwild.c 파일인데요. 그러다 보니 맨 처음 부분을 뭐 초기값 설정으로 쓰고, 그리고 이것을 참과 거짓을 체크한 용도로 쓰고, 이제 마지막을 한번 반복이 끝난 뒤 이제 무조건 수행되는 파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부분에 다음과 같이 값을 대입하는 것 역시도 가능합니다. 즉 프린트 F가 수행된 다음에 해당 코드가 이제 수행되는 거죠. 매번 반복해서요. 그래서 이처럼 각 구역은 이제 어떠한 코드도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해 보면
이처럼 이제 계산된 값이 증가된 값이 추적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포 논점 코드를 보게 되면 좀 더 특이한 예제를 볼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아예 비어 있을 수도 된다는 겁니다. 이쪽 부분도 비어 있어도 되고요. 이쪽 부분도 비어 있어도 컴파일 시 에러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코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비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for 루프를 이제 계속 반복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종결 조건은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쇼.c를 볼 텐데요. 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이런 것이 되겠네요. 폰문의 이상한 사용법, 뭐 이렇게 이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폼을 썼을 때 제일 처음 부분이 폼은 들어가면서 한번 딱 실행되는 부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원래는 변수에 일반적으로 값을 설정하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와 같이 그냥 출력문이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행하게 되면 엔터링 넘버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 거군요. 제가 맞게 입력할 때까지 아마도 계속 물어볼 겁니다. 맞췄네요. 네, 이런 식으로도 이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폼문을 살펴봤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콤마 연산자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 age.c 파일이고요. 이제 해당 코드를 복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론수의 가격은 다음과 같고 그 원수가 이제 증가될 때마다 이제 일정 금액이 증가되게 됩니다. 보게 되면 0.2달러씩 이제 증가됐네요. 그렇죠. 처음만 0.46이고 그 다음 원수부터는 이제 2달러씩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1부터 이제 16까지 그 코스트를 출력할 거기 때문에 포문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살펴보면 증가되는 값이 여기이기도 하지만 이 값도 좀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어떻게 할까를 봤더니 이렇게 하나의 포문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예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보자면 이 원스가 46 그러니까 0.46달러였고 그리고 그 다음 이 론스가 올라갈 때마다 이제 0.2달러씩 올라간다는 것을 앞서 실행 결과에서 확인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변수로 저장합니다. 퍼스트 원스는 46이고 그 다음에는 20이다. 자, 그런 다음에 원스하고 코스트를 이제 각각 이제 저장을 할 텐데 이때 콤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변수 선언할 때 int 원스 그리고 세미콜론하고 int 코스트 세미콜론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콤마를 하게 되면 이제 int를 다시 쓰는 것을 이제 뭐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할 때는 이렇게 콤마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출력을 합니다. 원스하고 코스트를 출력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맨 처음 초기화하는 과정에 어떻게 했는지 봤더니 원스는 1이란 값을 넣고 코스트에는 퍼스트 OZ 값을 넣습니다. 즉 46이란 값을 이 코스트에 넣는 거죠. 그리고 원스는 이제 16까지 이제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조건을 넣고요. 그 다음에 한번 반복한 다음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봤더니 원스는 하나씩 증가되고 코스트는 이제 next OZ 값이 이제 증가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46 그리고 한번 반복을 거친 다음에는
20씩 증가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콤마를 이용하게 되면 초기화 위치에 여러 개의 명령어를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증가되는 파트, 그 반복 후에 수행되는 파트에 또 여러 개의 명령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폼은 밖에 넣어도 사실 상관없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중괄호를 놓고 여기에 중괄호 닫고 이렇게 네, 이렇게 했어도 상관없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이렇게 해도 똑같은 코드입니다. 그런데 아까와 같이 쓰게 되면 장점이 있죠.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코드를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문을 사용했을 때 이 온스와 코스트가 초기 값이 설정되고, 그리고 한번 반복을 할 때마다 이 두 개의 값이 증가된다라는 그런 것을 한눈에 보여주기 때문에 반복과 관련돼서 이제 그런 개념이 맞다면 주로 이제 포문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정리하자면 포문은 while문과 다르게 수행이 들어가면서 바로 실행되는 그런 표현식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 반복이 끝난 뒤 수행되어야 될 이제 표현식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려는 작업이 시작이 있고, 그리고 반복할 때마다 수행되어야 될 작업이 있고, 그리고 반복의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while문보다는 포문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do while 루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while 루프는 이제 while 루프와 약간 이제 다르게 생긴 변형인데요. 한번 이제 예제를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o while 루프의 경우 while문의 그 반복 부분을 위쪽으로 옮겨 놓은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while문의 경우 해당 부분이 참이면 아래에 있는 반복문이 수행되는 것에 비해서 do while문은 반복문은 무조건 한 번은 수행되고, 그 다음에 while를 통해서 다시 반복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즉 반복되는 것을 한 번은 무조건 수행하고자 한다면 그때 이제 do while문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시크릿 코드는 13이고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코드가 있을 텐데 올바른 코드를 입력할 경우에만 이제 종료되게 하는 거죠. 한번 실행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일의 금요일 치료 클럽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 암호를 입력하게 하는데 이 클럽에 여러분들이 입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13일에 대한 공포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13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클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사용자로부터 이제 숫자를 입력받기 위해서는 매번 이런 메시지를 출력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처음 무조건 이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사용자로부터 값을 받은 다음에 그 입력받은 값이 시크릿 코드하고 다를 경우에는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는 그런 코드가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entry.c 파일인데요.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do while문을 쓰지 않고 while문을 통해서 동일한 코드를 만들고자 했었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만들었어야 될 겁니다. 메시지를 출력하고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값이 시크릿 코드하고 다를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매번 출력하고 값을 입력받는 작업을 이제 반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while문을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 아래 부분과 이제 중복이 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코드에 중복이 있을 경우에는 보기 좋지도 않고 나중에 유지 보수하기도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쭉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럽 1이라 바꿨을 때 아래에도 똑같이 메시지를 수정해 줘야 되겠죠. 보통 이렇게 코드가 중복해서 여러 군데에 위치하게 되면 해당 부분을 모두 다 찾아서 고쳐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최대한 중복을 제거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어문의 활용과 함께 또는 중복되는 부분을 함수로 만들어서 빼게 되면 반복을 최대한 제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함수의 활용과 적절한 제어문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반복문을 이제 중첩시킨 중첩 루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1.c하고 로우 2.c를 통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우 1.c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결과로 A부터 J까지가 출력이 됐고 이것이 여러 줄에 걸쳐서 출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J까지 출력을 했는데 J뿐만 아니라 Z까지 출력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6번을 출력을 했는데 6번 말고 10번을 출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두 번의 중첩된 반복문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포문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포문은 한 줄을 뜻하기 때문에 몇 번째 줄인지 나타내기 위한 로우란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로우 변수는 0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상수로 정의된 이 로우 값 6을 사용해서 총 6번 반복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떤 작업을 했냐면 이 바깥쪽에 있는 포문이 줄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 안쪽에 있는 포문은 이제 문자 하나하나를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 A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총 10개의 문자를 출력하게 했는데 이것을 이제 수정하게 되면 이제 Z 문자까지 이제 출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A 문자에다가 이 10을 더한 데까지 캐릭터가 이제 계속 증가되면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출력이 끝나면 역슬래시 n을 출력하여 그 다음 줄로 넘어가게 만든 코드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10으로 바꾸고 이것을 26글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부터 Z까지 총 26개의 문자를 출력을 하고 그것을 10줄에 걸쳐서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캐릭터 자료형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정수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ch에 a라는 문자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 a ASCII 코드표에 의해서 a가 의미하는 그런 숫자로 바뀌어서 저장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를 증가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a 숫자가 1 증가되게 되면 바로 그 다음 문자를 가리키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B와 C와 D 그리고 마지막에는 Z까지 증가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H 경우에는 %D를 이용하면 숫자를 출력하고 %C를 이용하면 그것을 ASCII 코드표에 의해서 문자로 바꿔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것은 숫자로는 65인 거고 B는 66 그리고 Z는 90이었다 라는 것을 이걸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row.2c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ow.2.c 파일을 한번 실행을 해서 어떤 것을 하려고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A부터 F까지
문자를 출력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B부터 F까지, 그 다음에는 C부터 F까지, 그 다음에는 D, E, F 이런 식으로 출력하고자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매번 동일한 문자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매 로우가 바뀔 때마다 한 칸씩 더 옆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쪽 포문에서 그 첫 번째 문자를 정할 때 어떻게 했냐면 로우의 값을 더해서 사용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로우가 0이기 때문에 이 알파벳 A에다가 0을 더하면 여전히 알파벳 A가 되겠죠. 하지만 두 번째 줄에서는 로우가 1이 될 거고 A에다가 1이 더해지게 되면 B가 될 겁니다. 그래서 B를 기준으로 그 정해진 여섯 번째 증가된 A부터 이제 여섯 번째 증가된 F까지만 이제 반복을 하면서 해당 문자를 출력하고 모두 다 출력을 했으면 뉴라인을 통해서 그 다음 줄로 이제 띄어쓰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통해서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하위 루프에서 뭔가 그 첫 번째 루프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출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첫 번째 루프의 그 반복을 나타내는 변수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배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scorein.c 파일을 통해서 배열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스 코드는 배열의 개념을 처음으로 산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열이 무엇인지 알기에 앞서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의 골프 스코어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100, 60, 80, 56, 76, 56, 70, 80, 90, 100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한 골프 스코어는 160, 80, 56, 76, 56, 70, 80, 90, 100이고 스코어의 합은 768이며 평균 76.80이다. 그리고 핸디캡은 5다. 이렇게 이제 출력하는 프로그램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프로그램의 특이한 점은 사용자가 입력한 10개의 값을 저장해 뒀다가 한번 출력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보통 이것이 사용자가 입력할 값이 한두 개였을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처럼 10개나 입력하는 경우에는 10개의 변수가 필요하게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열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코드를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이제 10번을 입력할 텐데요. 그 몇 번째 입력한 것인지 저장하기 위해서 순서를 나타내기 위한 인덱스라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게 바로 배열 변수인데요. 자, 스코어라는 변수입니다. 이 스코어라는 변수는 원래 스코어 1부터 스코어 10까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보게 되면 스코어하고 가까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 즉 10이란 값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코어라는 변수는 정수 하나가 아니라 총 10개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변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열이라는 바로 이것이 되는 거죠. 배열이라는 것은 하나의 변수가 단일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복수의 값을 가질 때 우리는 그것을 배열이라고 말을 하고, 그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은 자료형을 통해서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 그 뒤에 크기를 더 지정해 주기만 하면 해당 변수는 배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 변수는 크기가 10인 배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위에 define 문을 통해서 이 사이즈란 값을 여기 넣어서 10을 정했지만 이렇게 10을 여러분들 직접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배열의 크기는 이렇게 사이즈라는 이렇게 상수로 상단에 놓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배열의 크기를 선언하는 경우가 많다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모든 스코어의 썸 그리고 평균을 위한 변수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작동을 좀 더 보자면 이제 사용자에게 골프 스코어를 입력하라 라고 이제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사이즈 값도 이용해 갖고 총 10개의 골프 스코어 값을 입력하라고 말을 한 다음에 포문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저장합니다. 자, 배열의 아이템을 쓸 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총 10개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10개의 공간 중에서 몇 번째 공간을 사용할지를 나타내 줘야 되는데요. 바로 다시 괄가래를 열고 그 뒤에 숫자를 적으면 됩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이 스코어라는 것은 총 10개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각각의 값은 0부터 시작을 해왔고9까지로 언급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왜 0부터 시작했는지는 좀 이제 기계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숫자를 셀 때 1부터 세게 되면 뭔가 제일 첫 번째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부터 실제로는 일단 첫 번째 공간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개의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각각의 공간을 접근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0부터 시작을 해서 9까지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활용해서 이 아래에서는 스코어는 인덱스가 이제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스코어 0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스코어 1에다 저장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스코어 9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코드는 다시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프로그램이 하는 것은 뭐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은 다음과 같다 하고 이제 보여줄 텐데요. 바로 또다시 앞서 사용했던 그 인덱스 값을 다시 0으로 초기화해서 사이즈만큼 이제 반복을 하면서 이제 보여줄 것입니다. 이때 스코어는 다시 똑같이 0부터 9까지 값이 들어가서 출력하는데 사용되겠죠. 그런 다음에 엔터 입력 출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합계하고 이제 평균을 출력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합계를 계산할 때는 이와 같이 하면 되겠죠. 또다시 인덱스 0부터 사이즈까지 이제 반복을 할 텐데 미리 정의해 두었던 썸이란 변수에 스코어에 있는 모든 값들을 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썸을 이제 플로팅으로 변환한 다음에 사이즈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겠죠. 썸은 정수 자료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플롯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수와 정수로 나눈 결과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정수와 정수를 나눴을 경우에는 정수로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소수점 자리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 결과는 이제 소수점 아래는 버린 형태로 됐고 에버리지에는 소수점이 없는 형태의 값이 저장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썸 앞에는 플롯이라는 이 타입 변환을 통해서 이 썸을 실수로 변환하고 그것을 사이즈로 나눠주게 된다면 실수 나누기 정수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실수로 결과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합계하고 에버리지를 이제 출력을 하고 그리고 파 기준이 이제 72이기 때문에 에버리지에서 이제 파를 빼서 이제 핸디캡까지 출력을 해줘서 이제 프로그램의 작동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10개 숫자를 입력하면 10개의 숫자를 출력을 하고 스코어를 계산하고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핸디캡을 출력하게 됩니다. 앞서서 그 썸을 플롯을 안 붙였다면 이때 에버리지에 7.0이라는 값이 출력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롯을 지우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할 텐데 이번에도 임의로 막 입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소수점 아래는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실수의 값을 원한다면 두 개의 값 중에 즉 나눠지는 값 중에 하나는 무조건 플롯이 돼야 되는, 플롯이나 이제 더블이 돼야 된다. 또는 모두 다 더블이 되어도 상관없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6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프로그래밍 연습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보시고요. 그리고 중간고사에 대한 공지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위드CS 사이트에서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제 동영상 사이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짧게 요약하자면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그거에 대한 평가 기준이 이제 약간 바뀌었다 라는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